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어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해품사의 한능검 정규관 시합편 제89강 주제인 전두환 정부부터 노태우 정부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이제 사실 여러분들 이제 느끼겠지만 각 현대사의 대통령 업적은 관련된 키워드만 암기하시면 문제 푸는데 무리 없으니까 뭐 더 별도 얘기 없이 바로 시작할게요. 자, 그럼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론강의 관련 공지사항 전달드리면은 강의 내용은 공유 전달 필기 모두 가능하지만 출처는 가급적 꼭 남겨주시고 상호적 이용 내지 영리적 이용은 자제 부탁드리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9강 주제 전두환 정부부터 노태우 정부입니다. 시기는 1981년부터 1993년까지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1980년 적은 이유가 뭐냐면 원래 지금 앞서 얘기한 박정희 정부는 5대부터 9대까지 대통령 했었거든요. 근데 이 전두환의 경우에는 11대부터 12대예요. 그래서 이 중간에 누가 있었냐면은 10대로 최규하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인물 뒤에 이게 약간 좀 과도기적인 성격으로서 이 최규하가 대통령 됐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 12.12 사태라는 그 또 신군부 세력이 들어오면서 이로 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군부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전두환도 본격적으로 대통령 당선된 거 시점으로는 1981년쯤은 가야 이제 완벽하게 끝나가지고 제가 시기를 이렇게 잡은 겁니다. 난이도는 그렇게 안 어렵고요. 빈출도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자, 학습 전략 지시였습니다. 첫 번째, 전두환 및 노태우 정부 시기의 사례 구별하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앞서 다뤘었던 박정희 정부 시기도 통일 업적은 내긴 내는데 조금 이때부터 이제 통일 업적을 출제할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앞에 정부 안 낸다는 건 아닌데 굳이 낸다면은 앞에 정부보다는 여기부터 통일 업적의 비중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그 점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출제 원리의 경우에도 문제동 정답에서 전두환 및 노태우 정부의 키워드를 출제하고 특히 노태우 정부 시기는 통일 업적을 비교적 직접적으로 출제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한능검에서는 50번 문제가 대체로 이 통일 업적 관련된 걸 내는데 이 통일 업적 관련된 대통령으로서 조금 그래도 직접적으로 나올 확률이 높은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는 좀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핵심 키워드에 전두환 정부 시기의 핵심 키워드부터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전두환 정부는 11대부터 12대 대통령인데 원래 이 11대 때는 그 박정희 정부 시기에 이 유신헌법을 계기로 당선이 됐었거든요. 근데 당연히 유신헌법에 대한 반발도 많았었고 이 법에 그런 문제점이 너무 많으니까 야, 이러다 니네 독재할 거야? 안 된다면서 당시 어떻게 썼냐면은 그 전두환이 오케이 오케이 하면서 당시 이 8차 개헌을 단행하는데 당시 좀 어떤 꼼수를 썼냐면 첫 번째로는 7년 단임이에요. 그래서 일단 중임은 못 하는데 7년은 어쨌든 임기를 많이 늘렸었고 그 다음으로는 대통령 선거 인단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진짜 대통령 뽑기 위한 그런 특수한 기구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이걸 통해가지고 간선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전두환 정부도 신군부 세력이다 보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당선된 건 아니어가지고 직선자면 진짜 안 뽑힐까봐 이런 식으로 꼼수를 쓴 거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런 방식을 통해가지고 대통령 당선되긴 했었는데 나름대로 불만 같은 게 많았었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 당근과 채찍을 많이 활용한 게 전두환 정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좀 이렇고 어차피 다음 노태우 대통령부터는 진짜 말 그대로 지금 촬영의 기준으로 선거하듯이 그 5년 단임의 직선제 개헌을 계속 선거하고 투표하고 이런 거니까 여기까지는 좀 그 특수한 성질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추가적으로 당시 이 대통령 당선되기 이전에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라 해가지고 저번에 제가 박정희 정부 시기에 언급한 그 국가재건 최고회의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느낌의 기구예요. 그래가지고 당시에도 이 정권 먹기 전에 이런 식으로 좀 권력을 먹기 위한 기구 같은 걸 만들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나오면 전두환 극초기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이 전두환 정부 시기는 키워드 보면은 일단 당근으로는 나름대로 이렇게 불만을 좀 잠재우기 위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 일단 교복 자유라 했었고 과외랑 학원 금지하는 제도 같은 거 했었고 그 다음에 야간 통행 금지를 해제해줬었고 해외 여행을 부분적으로 허용해줬어요. 특히 당시에 그 국민들의 그 정신 딴 데 돌리기 위한 우미나 정책으로서 3S 정책이란 게 있는데 이건 뭐 성, 스크린 그리고 스포츠를 해가지고 이 프로야구 축구단 관련된 대표적인 게 3S 정책의 일환입니다. 근데 물론 이런 식으로 하면서도 나름대로 그 채찍도 썼었는데 대표적으로 삼청교육대라 가지고 이거 진짜 사회 정화를 명분으로 군부대 내에 설치한 그런 기구 같은 건데 원래는 이 불량배들을 잡는다는 명목하에서 이렇게 뭔가 정신교육 시키는 그런 목적 만들어 놓고서
실제로 제가 억는 사람들까지 잡아가가지고 진짜 억울하게 막 군대 끌려가가지고 막 진짜 얼차려 받고 이로 굴리고 저리 굴리고 까이고 하는 좀 그런 상황도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좀 인권 탄압의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언론 기본법을 통해 가지고 언론을 좀 탄압하는 그런 법 같은 것도 만들었습니다. 그 이제 2회 키워드로는 이 개헌 1천만 서명 운동이라 가지고, 이거는 거의 제 다음 강의 다룰 6월 민주항쟁 조금 이전에 나온 건데, 이 개헌 목적의 핵심은 직선제 개헌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듯이 그 개헌 100만이 서명 운동은 박정희 정부식의 유신헌법을 철폐한다, 그런 게 목적이라면, 이 개헌 1천만 서명 운동은 이 친한민주당이라 해가지고 당시에 뭐 김영삼, 김대중 등이 만드는 이런 정당에서 이 직선제 개헌을 위한 그런 서명 운동 같은 걸 벌인 겁니다. 그 다음으로 대학 본고사 폐지 및 졸업 정원제 이런 거 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뭔가 교육 제도가 이승만 정부 시기는 진짜 문맹 국민 그런 거고, 박정희 정부 시기는 마치 중학교 뭐 무시험 진학제도,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은 대학 본고사 이런 것처럼 뭔가 정부가 조금 더 뒤로 갈수록 조금 더 높은 단계, 높은 수준의 그런 교육기관에 대한 그런 개혁 같은 걸 하는 게 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전두환 정부 시기의 여당은 민주정의당이고요. 그리고 이 민주화 추진 협의회는 김대중 대통령이랑 이 김영삼 대통령이, 뭐 당시 대통령 아니었지만 아무튼 이 두 인물이 이런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범야당 단체를 통해가지고 당시에 이 전두환 정부의 이 민주정의당을 대역하는 그런 정치 세력 같은 걸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정부 시기에 서울올림픽 개최를 결정했는데 실질적으로 개최를 한 건 노태우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최근에 평창 동계올림픽도 박근혜 정부 시기에 개최를 결정했지만 시행한 거는 문재인 정부니까 그런 차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초의 중학교 의무 교육했었는데,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걸 전면적으로 실시한 거는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이때 컬러 TV 보급됐었고, 그리고 6.29 민주화 선언을 해가지고 이 전두환 정부도 당시 정권 말기에 6월 민주항쟁을 계기로 결과적으로 물론 선거를 통해가지고 물러가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정권을 더 연장하려다가 실패하게 된 거죠. 그 경제 키워드로는 이 국민연금제도랑 최저임금법 이때 만들었었고, 자 그리고 이 정부 시기에는 3조 호황이 있었는데, 이건 뭐냐면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를 해가지고 진짜 약간 좀 경제적으로 좀 나름대로의 그런 호황기를 누려가지고, 진짜 이때에는 약간 막말로 회사를 그냥 아무거나 세워도 진짜 돈이 잘 벌릴 정도로 정말 경제적으로 진짜 황금기를 누렸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교 키워드로는 여러분들이 일단 이 최초의 이상가도 상봉부터 배우세요. 이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서울 아시안 게임이 이때 개최됐었고, 그 다음에 민족화, 민주통일 방안 이런 거를 좀 주장했었는데, 이거는 솔직히 별로 중요한 키워드 아니거든요. 지금 이건 사실 공시 수험생들이 더 외울 키워드인데, 이건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민족 통일 협의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뭐 통일 헌법도 만들고 통일 정부도 만들고 통일 국회도 만들고 이런 걸 좀 논의하다가 그냥 그런 걸 주장한 그냥 방안을 제시한 것 뿐입니다. 그냥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최초의 이상가도 성공이니까 이거 가장 먼저 외우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노태우 정부 시기입니다. 노태우 정부 시기는 별로 외울 게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빨간 줄로 친 거 중심으로 더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노태우 정부 시기에는 그 서울 올림픽이 1988년에 개최됐었고 3당 합당했었는데, 왜냐면 이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가 이 노태우 대통령의 여당도 민주정의당인데, 당시에 이 민주정의당보다 당시에 대표적인 야당이었었던 그 통일민주당이랑 그리고 신민주공화당의 그 사람들이 국회에서 더 많아가지고 당시에 어땠었냐면 소위 여소야대 그런 정치를 형성하다 보니까 조금 이런 이기적인 그런 불리함을 좀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이 당시 노태우 대통령 대안으로서 이 3당을 모두 합쳐가지고 민주자유당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런 게 있었고, 그 외의 키워드로는 이 전국민 의료보험제도 이런 게 있었는데 아직 기출에 나온 적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노태우 대통령은 이 통일업 쪽이 되게 중요한데, 일단 첫 번째로 이 민족 자존과 번영을 위한 77 선언을 발표했었거든요. 이게 1988년인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걸 계기로서 북방 외교랑 통일 교류를 이렇게 모색하는 계기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북방 외교 및 국교를 수립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사회주의 국가랑 이렇게 국교를 안 맺었었는데 이 77 선언 계기로 소련이라던가 중국 같은 이런 사회주의 국가들과 이렇게 좀 교류하는 계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 통일업적으로는 이 유엔 동시가입, 남북 기본 합의서,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암기를 쉽게 하기 위해 유엔은 기본적으로 비핵화를 좋아한다 이렇게 외우시고,
마지막으로 이때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이런 것도 얘기했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최종적인 그 통일의 궁극 목적으로서 1민족 1국가 1체제 이걸 이루자 그런 겁니다. 근데 참고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노태우 정부식이고,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김영삼 정부식인데, 이것까지는 조금 깊으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참고용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관련 기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왼쪽 문제, 여기 대학 입시 본고사 폐지랑 대학 졸업 정원지 실시, 그리고 여기 보면은 중학교 의무교육을 처음으로 실시했다는데, 그래가지고 이 중학교 의무교육을 최초로 실시한 건 전두환 정부식이고, 근데 이때는 그 일부 학년만 적용한 거고 전 학년에 적용한 거는 김대중 정부식이니까 이거 구별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1번 프로야구단이 정시고 창단, 이거는 3S 정책 일환이었으니까 정답 1번이고요. 2번 금강산 해로 관광 사업이 시작된 거, 이거 김대중 정부 시기. 3번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거 박정희 정부. 4번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금모으기 운동 전개, 그래서 이거는 김대중 정부 시기예요. 그래서 이 IMF 외환 위기가 발생한 거는 김영삼 정부 시기고, 금모으기 운동이 전개된 거는 김대중 정부 시기인데, 제가 이거는 92강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5번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금융실명제가 전격 실시, 이거 김영삼 정부 시기입니다. 정답 1번이고, 자 우측 문제. 냉전 체제 한족 종주국이었던 소련과 국교를 열고 동중부 유럽 국가들과도 뭐 이런 외교를 하고, 그 다음에 남북한의 유엔 가입. 제가 강조한 키워드 뭐예요? 유엔은 기본적으로 비핵화를 좋아한다. 그래서 유엔 동시 가입, 남북 기본 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 특히 사실 이 시기쯤에는,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 시기 때는 냉전이 조금 완화되면서 조금 교류를 조금씩 시작했었고, 이때는 냉전이 완전하게 종식이 될 시점이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금 사회주의 국가하고 이렇게 좀 교류를 하는 그런 방향이 많이 모색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정부 시기는 노태우 정부 시기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키워드도 좀 보시면 좋아요. 이 여러분들이 좀 역대 대통령의 사진을 자주 안 썼는데 한 번쯤은 역대 대통령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도 좀 보시고, 이건 컬러 TV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검이 문제 키워드 외에도 되게 힌트를 많이 주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남북 기본 합의서, 제가 그대로 언급했었죠. 정답 1번이고, 2번 7.4 남북 공동성명 발표, 이거는 박정희 정부. 3번 14남북 공동선언을 채택, 이거는 노무현 정부 시기예요. 그래서 이것 관련된 것도 제가 92강쯤에 다 설명 한 번에 드릴 겁니다. 4번 금강산 해로 관광 사업의 시작, 이거 김대중 정부 시기. 그리고 최초의 이산가족 고향 방문 실현은 전두환 정부 시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1번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89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활용된 기출의 추천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강의 보시냐 수고하셨고, 다음 90강에서는 현대사의 민주화 운동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